지금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아프리카, 세네갈의 초대형 해양 유전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프랑스는 170억 달러의 최신 무기와 경제 특혜, 중국은 150억 달러의 초고속 철도와 신도시 건설, 일본은 130억 달러의 첨단 기술 무상 이전. 그런데 세네갈이 모두를 거부하고 선택한 나라는 겨우 120억 달러를 제시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50억 달러를 날렸다. 미친 결정이다. 전 세계가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세네갈은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감사한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공개됩니다. 파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이징도 마찬가지였죠.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CNN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네갈이 170억 달러를 거부했습니다. 150억 달러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120억 달러를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그 미친 결정을 내린 당사자입니다. 세네갈 청년부 장관 이브라임 디오프. 네, 맞습니다. 제가 50억 달러를 날렸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이죠. 전 세계가 저를 바보라고 비웃었습니다. 우리 대통령까지 물었습니다. 자네, 제정신인가?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석 달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서부 해안에서 초대형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됐죠. 프랑스가 먼저 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고 전용기가 줄을 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프랑스 특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170억 달러, 현금. 즉시 지급. 숨이 멎었습니다. 추가로 최신 무기도 드립니다. 세네갈은 서명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거만한 미소, 마치 우리를 거짓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은 중국이었습니다. 100명의 대표단, 공항이 마비됐죠. 150억 달러, 플러스 알파. 중국 특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3D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6개월 안에 다카르를 두바이로 만들어드립니다. 항만, 철도, 공항, 모든 것을.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중국 노동자 10만 명이 필요합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그때였습니다. 저희는 세네갈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작은 목소리, 구석에 앉은 한국 대표단이었습니다. 겨우 10명. 초라했죠. 내각 회의가 열렸습니다. 50억 차이입니다. 50억. 재무부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10년을 모아도 못 모을 돈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답은 정해진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세 나라의 제안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300페이지, 중국 500페이지, 한국은 겨우 50페이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제안서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 다음 페이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996년 희망나눔 의료봉사단 활동 지역 우선 지원. 마르세. 제 고향 마을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부록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찾았습니다. 김혜진. 28년 전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16살 소년, 파편이 박힌 다리, 그리고 무릎 꿇은 한국인 의사.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가 미쳤다고 해도 50억을 날린다고 욕해도 저는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한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44살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과 나라를 만났지만 이토록 깊은 인상을 남긴 곳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과자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였죠. 지금 생각해봐도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운명적인 만남이 오늘날 제가 내린 중대한 결정의 출발점이 되었으니까요. 청년부 장관이 된 지 3년째입니다. 세네갈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큰 보람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이번 해양유전 개발권 결정은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 청년들의 삶을 좌우할 중대한 선택이었죠. 처음 한국이 입찰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국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다른 문제니까요. 더구나 아프리카의 온 선진국들의 행태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달콤한 약속으로 시작해서 결국 자원만 빼가고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겉으로는 파트너십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깔보고 이용하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뭐가 특별하겠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 대표단과의 첫 만남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야기했고 무엇보다 경청하는 자세가 남달랐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만났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따뜻함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펼쳐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제목이 이러했거든요.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 세네갈과 한국의 미래, 단순히 개발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겠다는 그 표현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한 문장에서 멈춰섰습니다. 1990년대 희망나눔 의료봉사단 활동 지역 우선 지원.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해양유전 발견 소식이 알려진 후 다카르는 마치 전쟁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외교관과 기업 대표들이 몰려들어 호텔은 만실이었고 정부 청사 앞은 고급 세단들로 가득했죠. 프랑스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공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양 행동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우리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주요 언론들은 프랑스와의 협력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네갈은 프랑스어권 국가의 리더입니다. 우리와 함께라면 아프리카뿐 아니라 전 세계 프랑스어권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프랑스 경제장관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장밋빛 미래를 그려 보였습니다. 170억 달러 투자, 최첨단 시추 기술, 정유시설 건설, 그리고 프랑스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약속까지. 숫자만 보면 거부할 이유가 없었죠. 중국의 접근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만 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네갈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가져왔죠. 1대1로의 중심에 세네갈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석유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네갈을 서아프리카의 두바이로 만들 것입니다. 중국 대표단은 3D 홀로그램으로 미래의 다카르를 보여주었습니다. 초고층 빌딩, 최첨단 항만, 고속철도가 연결된 신도시, 150억 달러와 함께 제시된 이 비전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대표단은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쇼 대신 진지한 대화를 원했고 거대한 숫자 대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세네갈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 말입니다. 한국 대표단장인 정상훈 대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다른 나라들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첫째, 모든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시설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네갈 사람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는 것이었죠. 둘째, 현지인 100% 고용을 약속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 노동자를 데려온다고 했지만 한국은 세네갈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석유 수익의 30%를 교육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했죠. 재무부 장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120억 달러? 프랑스보다 50억이나 적습니다. 게다가 교육기금이라니 당장 필요한 건 현금입니다. 외교부 장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프랑스나 중국처럼 검증된 파트너를 선택해야 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미 프랑스나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제안서를 다시 꼼꼼히 읽기 시작했죠. 그때 발견한 것이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1990년대 의료봉사단 활동 지역 우선 지원. 순간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김혜진. 그 이름과 함께 28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한국 제안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다른 나라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이 화려한 숫자와 거대한 비전을 내세웠다면 한국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세네갈 청년 10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석유 시추 기술부터 정유 공정, 경영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단순한 연수가 아니라 한국 전문가와 1대1 멘토링을 통해 진짜 전문가로 키워내겠습니다. 정상훈 대사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네갈 청년들이 단순 노동자가 아닌 미래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60년 전에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힘으로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세네갈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제시한 단계별 자립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5년은 한국 전문가들이 주도하지만 10년 후에는 세네갈 인력이 50%, 20년 후에는 완전히 세네갈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죠. 우리의 목표는 세네갈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상대방의 자립을 돕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어떤 나라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모두가 영원히 우리를 의존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부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경제부 차관은 즉각적인 현금이 필요하다며 프랑스 안을 지지했고, 산업부는 중국의 인프라 건설이 더 매력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결국은 자기들 이익을 위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나 중국과 하는 게 안전합니다. 국무총리의 말에 많은 장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한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무실에 홀로 남아 한국 제안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부록에 첨부된 자료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세네갈에서 활동한 희망나눔 의료봉사단의 활동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마르세 지역을 중심으로 2년간 무료 진료를 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원 명단에서 그 이름을 찾았습니다. 김혜진, 내과 전문의 단장. 손이 떨렸습니다. 28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이름. 순간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파편이 박혀 골마가던 다리, 그리고 무릎을 꿇고 치료해주던 따뜻한 손길.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제안서에 담긴 진정성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요. 그들은 28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한국에 대해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의심이 더 컸다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제가 청년부 장관이 되고 나서 수많은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봐왔습니다. 선진국들은 항상 같은 패턴이었죠. 처음엔 온갖 달콤한 약속을 하지만 결국엔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떠났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식민지 시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파트너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미개하고 무능한 존재로 봤죠. 그들에게 아프리카는 그저 싼 값에 자원을 빼갈 수 있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한 돈을 뿌리며 인프라를 건설해준다고 했지만 정작 일자리는 모두 중국인들이 가져갔죠. 우리는 그저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안을 처음 들었을 때도 똑같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기술 이전? 말은 좋지만 핵심 기술은 절대 안 줄 거야. 현지인 고용? 어차피 단순 노무직만 줄 거야. 교육 기금? 나중에 온갖 조건 붙여서 빼갈 거야.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배운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은 우리에게 너무 낯선 나라였습니다. 삼성 휴대폰, 현대 자동차, K-팝 정도만 알고 있었죠. 아프리카에서의 경험도 거의 없었고 문화도 언어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고 저도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을 만날 때마다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대할 때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프랑스처럼 가르치려 들지도 않았고 중국처럼 돈으로 압도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 실무진과 현장 답사를 갔을 때였습니다. 프랑스 팀은 에어컨이 빵빵한 고급 차량만 타려 했고 중국 팀은 현지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우리와 같은 차를 타고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매운 채부젠을 먹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정말 맛있다며 웃었죠. 우리도 김치라는 매운 음식을 먹습니다. 세네갈 음식과 비슷한 점이 많네요. 그들은 진심으로 우리 문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월로프어로 인사를 배우려 했고 우리 전통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속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한국 제안서에서 그 문구를 발견한 것입니다. 희망나눔 의료봉사단. 그 순간 28년 전 마르세 마을에서 만났던 한국인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지금의 한국 대표단과 똑같았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대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죠. 혹시 이 나라는 정말 다른 것일까? 28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일까?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제안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아닌 문장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말이죠. 제안서의 첫 장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 세네갈과 한국의 미래. 처음 읽을 때는 그저 외교적 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니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세네갈을 위한, 세네갈에 제공하는 같은 표현을 썼지만 한국만이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안서를 더 읽어 내려가니 특별한 챕터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세네갈의 인연이라는 제목이었죠. 거기에는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받은 국제사회의 도움에 보답하고자 의료봉사단을 조직했습니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희망나눔 의료봉사단은 세네갈 마르세 지역에서 활동했으며 2년간 3만 명이 넘는 주민들을 무료로 진료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세, 바로 제가 자란 마을이었습니다. 봉사단은 단순히 진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파고 학교를 보수하고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봉사단장이었던 김혜진 의사는 귀국 후에도 세네갈을 잊지 못해 개인적으로 후원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김혜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28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이름이 제안서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안서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네갈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순수한 미소를 기억합니다. 이제 한국이 성장한 만큼 그 고마움을 보답하고 싶습니다. 특히 당시 봉사 지역이었던 곳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28년. 그 긴 세월 동안 한국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대표단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정상훈 대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김혜진 의사를 아십니까? 제가 묻자 정 대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과장으로 계십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이기도 하고요. 혹시 어떻게 28년 전 그분이 제 다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정 대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세네갈에 꼭 다시 가고 싶다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잊을 수 없다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라고. 28년이 지나도 약속을 기억하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고.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정부 내반대는 여전했고 국제적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으니까요. 1996년 여름, 저는 16살 소년이었습니다. 마르세라는 작은 마을에서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죠.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말라리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우기는 유난히 길고 힘들었습니다. 연일폭우가 쏟아졌고 마을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늘 일을 하러 가야 했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남자였으니까요. 어느 날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무너진 벽에서 날아온 쇠파편이 제 왼쪽 종아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피가 철철 났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저 천으로 꽁꽁 묶어두고 참을 수밖에 없었죠. 상처는 점점 골마갔습니다. 열이 나고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지만 일을 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동양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중국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고 있던 깃발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죠. 한국에서 온 의료봉사단입니다. 아픈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치료해 드립니다. 통역을 통해 들은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공짜로 치료해 준다니 뭔가 속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했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절뚝거리며 천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김혜진 의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는데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다리를 보자마자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큰일 날 뻔했네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았어요? 통역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없어서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했죠. 김 의사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사가 아프리카 소년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이 아팠죠?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파편을 빼내고 소독하고 약을 바르는 동안 계속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브라임입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학교는 다니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일도 해야 해서. 김 의사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야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꿈까지. 치료가 끝나자 그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동그란 초콜릿 과자였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자예요. 초코파이라고 해요.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과자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포장지를 뜯자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프리카는 더워서 초콜릿이 좀 녹았네요. 미안해요. 김 의사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 소중한 존재로 대해준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이브라임은 똑똑해 보여요. 공부를 계속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김 의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과 격려의 말은 28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후로도 김 의사는 저를 특별히 챙겨주었습니다. 일주일마다 상처를 확인하고 약을 발라주었죠. 덕분에 제 다리는 완전히 나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봉사단은 2년 동안 우리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아픈 사람만 치료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을 중앙에 우물을 팠습니다. 깨끗한 물이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더 이상 먼 곳까지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무너진 학교 건물도 보수했습니다. 비가 새지 않는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죠. 심지어 한국어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배워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말들을 배우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도와주는 걸까? 김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전쟁 후에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언젠가 세네갈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1998년 봉사단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김 의사는 제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한국어 사전과 초코파이 한 상자였습니다. 이브라임, 꼭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꼭 성공해서 김 의사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로부터 28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고 공무원이 되었고 마침내 장관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코파이의 달콤한 맛과 따뜻한 손길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처럼 다시 한국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김혜진 의사와 한국 봉사단이 우리 마을에 머문 2년은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보건소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버려진 창고를 개조해서 작지만 깨끗한 진료소를 만들었죠. 한국에서 가져온 의료 장비들을 설치하고 약품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아픈 사람은 언제든 여기로 오세요. 돈은 받지 않습니다. 김 의사의 말에 처음엔 마을 사람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돈을 받지 않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말라리아, 결핵, 영양실조, 각종 외상까지 그들은 모든 환자를 성심성의껏 치료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방교육이었습니다. 봉사단원들은 마을 곳곳을 다니며 위생교육을 했습니다. 손 씻기의 중요성, 모기장 사용법, 깨끗한 물의 중요성 등을 가르쳤죠. 병에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들은 이 말을 늘 강조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아하던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파기 프로젝트는 마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봉사단은 전문가를 초청해 지하수를 찾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야, 물이 나오고 있어. 첫물이 솟아오르던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여인들은 더 이상 몇 킬로미터를 걸어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되었고, 아이들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무너져가던 학교 건물을 보수하는 것에서 시작해 책걸상을 만들고 칠판을 설치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연필과 공책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죠. 더 놀라운 것은 방과 후 수업이었습니다. 봉사단원들은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수학, 과학, 영어는 물론 한국어까지. 저도 그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이브라임은 정말 머리가 좋네요. 한국어도 금방 배우고 간호사였던 박선영 씨는 늘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여자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네갈도 한국처럼 여자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어야 해요. 교육받은 여성이 많아져야 나라가 발전해요. 그녀의 노력으로 많은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을 설득하고 생리대 같은 필수품을 지원하며 여자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죠. 봉사단은 마을의 경제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재봉틀을 들여와 여성들에게 옷 만드는 기술을 가르쳤고 농업 전문가를 초청해 더 나은 농사법을 전수했습니다. 원조가 아닌 자립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봉사예요. 김 의사는 늘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가르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려 노력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물질적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고 꿈이었고 미래였습니다. 특히 저 같은 젊은이들에게는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준 창문이었죠. 한국도 50년 전에는 세네갈보다 가난했어요. 하지만 교육의 힘으로 이만큼 성장했죠. 세네갈도 할 수 있어요. 봉사단원들은 한국의 발전 과정을 자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기적,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마을 축제가 있을 때면 그들도 함께 춤을 추었고, 우리의 전통을 존중하고 배우려 했습니다. 김 의사는 월로프어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죠. 나눌랄 뚜티, 김 의사가 월로프어로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인사하면 마을 어른들은 크게 웃으며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1998년 여름, 드디어 이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2년의 봉사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고 아이들은 가지 말라고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떠나지만 인연은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김 의사의 마지막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브라임, 내가 준 초코파이 기억하지? 언젠가 너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달콤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을 지킬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한국을 선택하려는 제 마음이 굳어질수록 외부의 압력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저와 우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먼저 프랑스 대사가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그는 처음엔 부드럽게 접근했습니다. 장관님, 우리의 오랜 우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네갈은 프랑스어권의 중심 국가입니다. 한국 같은 작은 아시아 국가와 손잡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요?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조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국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기술도 경험도 부족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으십니까? 아시아인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170억 달러 외에도 추가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장관님 자녀분들의 프랑스 유학, 파리의 고급 아파트, 그리고 됐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뇌물을 제한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네갈의 미래를 팔지 않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프랑스 대사는 얼굴이 붉어지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 프랑스 언론들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 무능한 장관, 심지어 한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 없는 기사까지 쏟아냈습니다. 중국의 접근은 더욱 교묘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다른 장관들을 포섭하려 했습니다. 재무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갑자기 중국 편을 들기 시작한 것도 그들의 작업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밤, 제 집으로 검은 봉투가 배달되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딸이 학교에 가는 모습, 아내가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 그리고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압력이 제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방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과의 협력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정부 내부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매번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디우프 장관, 당신은 세네갈의 미래를 도박판에 올려놓으려는 겁니까? 재무부 장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170억과 120억, 초등학생도 뭐가 더 큰지 압니다. 왜 굳이 적은 돈을 선택하려 합니까?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미래?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데 무슨 미래입니까? 경제부 장관도 가세했습니다. 중국은 6개월 안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교육이니 기술 이전이니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압력은 대통령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고 중국은 특사를 보내 거액의 차관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불안해했고 딸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왜 모든 사람이 아빠를 미워해요? 15살 딸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고독감이었습니다. 정부 내에서 저를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언론도, 여론도 모두 저를 비난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혹시 28년 전 추억에 사로잡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건 아닐까? 그때 서랍 속에 넣어둔 한국 제안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펼쳐보니 한 문장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사람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됩니다. 순간 김혜진 의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치료하던 그 모습, 그리고 초코파이를 건네며 했던 말, 언젠가 너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 그래, 이것이다. 이것이 내가 찾던 답이다. 돈이 아니라 사람, 숫자가 아니라 진심. 그것이 28년 전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지금도 변하지 않은 그들의 철학이다. 저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압력이 거세질수록 제 신념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압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저는 한국 대표단과 다시 한번 깊은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상훈 대사와 실무진 몇 명을 제 개인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세네갈 전통차인 아타야를 준비하고 편안하게 둘러앉았습니다. 대사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왜 세네갈입니까? 아프리카에는 더 크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많은데 왜 하필 우리나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까? 정 대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관님은 왜 친구를 사귀십니까? 그 친구가 부자라서? 힘이 세서? 아니죠. 마음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던 경제 참사관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28년 전 의료봉사단의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당시 봉사단원들이 남긴 일기와 보고서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세네갈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순수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정 대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의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특히 교육에 대한 투자가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세네갈과 나누고 싶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 자원을 가져가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은 겁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이나 국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의 이익이 없는데 왜 세네갈에 투자하냐고 묻는다면? 이번엔 젊은 여성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960년대에 독일에 광부로 가셨어요. 그때 번 돈으로 저를 공부시키셨죠. 이제 한국이 다른 나라를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받은 것을 돌려주는 방법이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길이라고 믿어요. 그녀의 진솔한 대답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은혜를 갚는다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혹시 김혜진 과장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정 대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김 과장님이 정말 계신가요? 물론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다음 주에 세네갈에 오실 예정입니다. 28년 만에 재방문이라 많이 설레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8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이제는 한 나라의 장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을까요? 장관님,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정 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큰 압력을 받으면서도 한국을 선택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솔직히 프랑스나 중국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쉬운 길일 텐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28년 전 한 한국인이 제게 초코파이를 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너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은 우리를 여전히 식민지나 하청 기지로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봐주고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될 수 있다고 믿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정 대사와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네갈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비즈니스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성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각하,
저를 믿어주십시오.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대통령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디우프 장관, 자네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뭔가? 저는 28년 전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초코파이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네가 믿는다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네. 하지만 책임도 자네가 져야 할 걸세. 감사합니다, 카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정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준비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8년 전 그 소년이 이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정회의에서 해양유전 개발 파트너를 최종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각 부처 장관들이 둘러앉았고 프랑스, 중국, 한국 대표단도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세네갈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170억, 중국 150억, 한국 120억. 답은 명확합니다. 프랑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외교부 장관이 동조했습니다. 프랑스는 우리의 오랜 파트너입니다. 언어도 같고 시스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중국을 지지했습니다. 중국의 인프라 건설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6개월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한국에게 불리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존경하는 강료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 각하. 저는 오늘 숫자가 아닌 사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몇몇 장관들이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계속했습니다. 1996년 제가 16살이었을 때 일입니다. 마르세 마을에 살던 가난한 소년이었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쇠파편이 다리에 박혔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처는 골마갔고 저는 다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의료봉사단이 나타났습니다. 김혜진이라는 젊은 의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나먼 동양에서 온 의사가 아프리카의 이름 없는 소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그는 제게 초코파이라는 과자를 건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거 한국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아프리카의 더위에 초콜릿이 녹아 있었지만 그것은 제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몇몇 장관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2년 동안 우리 마을에 머물며 병자를 치료하고 우물을 파고 학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떠나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너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28년이 지났습니다. 그 소년은 이제 여러분 앞에 장관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가 끼어들려 했지만 대통령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프랑스는 170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식민지로 봅니다. 중국은 150억과 인프라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모두 중국인들이 가져갈 것입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120억밖에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청년들을 교육시키겠다고 합니다.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합니다. 함께 성장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치 아닙니까? 재무부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지 마십시오. 국가 경영은 숫자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숫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숫자를 말씀드리죠. 30년 후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유전을 운영할 수 있다면 그 가치가 얼마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인 기술자가 된다면 그 가치는 얼마입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개발 파트너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누구와 함께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28년 전 초코파이에 담긴 그 진심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 새로운 정보에 많은 장관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디우프 장관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부 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를 교육기금으로 조성한다는 제안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문화부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같은 조상을 가진 형제 나라와 협력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습니다.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 대사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대통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어린 시절 가난했소. 누군가의 도움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소. 이제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때인 것 같소. 그는 잠시 멈췄다가 선언했습니다. 세네갈은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감격한 표정을 지었고 프랑스와 중국 대사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한국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28년 전 그 초코파이가 마침내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국정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대표단과 함께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 대사님, 오늘 저희가 내린 결정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정상훈 대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장관님의 신뢰를 절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28년 전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때 한국 측 교육 담당관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장관님, 첫 번째 연수생 선발을 마르세 지역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곳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니까요.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마르세의 젊은이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밤늦도록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문화까지 공유하는 진정한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비결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정신, 함께 한다는 문화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세네갈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측 기술 고문의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협력 협정의 세부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언론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세네갈의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비난했고 중국 언론은 아프리카가 기회를 놓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국제사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네갈이 진정한 자립의 길을 선택했다. 아프리카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세네갈 청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는 청년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기회가 왔다.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 청년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28년 전 제가 느꼈던 그 희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전도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경제 제재를 암시했고 중국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세네갈을 배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어느 날 걱정스러운 표정의 경제부 차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관님, 프랑스 기업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경제에 타격이 올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겁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28년 전 한 소년이 다친 다리로 절뚝거리며 일하러 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세네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면 더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 세네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석유 개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제안해왔습니다. 세네갈이 한국을 신뢰한 만큼 우리 기업들도 세네갈을 믿고 투자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인 연합회장의 말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 시민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세네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자발적인 후원과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28년 전 우리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랐다니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한 시민단체 대표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닌 서로를 믿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 어려울 때 함께 견디고 성공할 때 함께 기뻐하는 관계. 프랑스와 중국은 우리를 이용하려 했지만 한국은 우리와 함께하려 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 것입니다. 장관님, 김혜진 과장님이 다음 주에 도착하신답니다. 정 대사의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8년 만의 재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공식 발표한 후 예상했던 대로 거센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먼저 야당이 총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매일같이 재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디우프 장관은 국가를 팔아먹었다. 170억을 버리고 120억을 선택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조작된 사진과 문서까지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집 앞에 시위대가 몰려왔습니다. 배신자, 프랑스를 버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중국의 돈을 거부한 바보. 경찰이 출동했지만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무서워했고 아내는 시장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우리 가족이 위험한 건 아니에요.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이해할 거야.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프랑스 기업들이 실제로 철수하기 시작했고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빌미로 저를 더욱 공격했습니다. 디우프의 선택으로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한국이라는 미끼에 속아 나라를 망쳤다. 심지어 일부 동료 장관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저를 비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프랑스와 재협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8년 전 그 초코파이에 담긴 희망을 배신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가장 힘든 것은 가족들이 받는 고통이었습니다. 큰딸이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아빠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해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래요. 15살 딸을 안아주며 저도 울었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언젠가 너도 이해하게 될 거야. 아빠는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어. 그러던 중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마르세 지역 주민들이 수도로 올라와 저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28년 전 한국인들을 기억한다. 디우프 장관의 선택을 지지한다. 특히 당시 한국 의료진에게 치료받았던 사람들이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도왔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런 목소리가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정상훈 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에 정면으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푼의 부정한 돈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었고 원한다면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세네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특사가 세네갈을 방문해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한국은 세네갈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식인들과 시민단체가 저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한국 연수생들이 선발되면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세네갈을 바꾸겠습니다. 젊은이들의 당찬 포부가 조금씩 여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김혜진 과장이 세네갈에 도착하는 날이 왔습니다. 마침내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한국 세네갈 미래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는 날이었습니다. 수도 다카르의 국제회의장은 각국 취재진과 외교관들로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설레게 한 것은 김혜진 과장이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8년 만에 재회를 앞두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저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협정식이 시작되기 전 한국 대표단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를 만났습니다. 이브라임? 정말 이브라임이 맞나요? 머리가 희끗해진 중년의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혜진 과장이었습니다. 네, 김 선생님. 28년 만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주변의 플래시 세례도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28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린 소년이 장관이 되었다니 정말 약속을 지켰구나. 김 과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주신 희망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잠깐의 재회 인사 후 공식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네갈 대통령과 한국 특사가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한국은 향후 30년간 총 120억 달러를 투자한다. 둘째, 모든 핵심 기술을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셋째, 현장 인력의 100%를 세네갈인으로 고용한다. 넷째, 매년 1000명의 청년을 한국으로 초청해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다섯째, 석유 수익의 30%를 교육기금으로 조성한다. 여섯째, 세네갈 최초의 기술대학교를 설립한다. 일곱째, 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서명식이 끝난 후 제가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네갈이 진정한 자립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조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혜진 과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8년 전 한 한국인이 제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오늘 한국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특사도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은 세네갈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세네갈도 걸을 수 있고 어쩌면 더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협정식 후 리셉션에서 김 과장과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세네갈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곳에서 보낸 2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저도 선생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초코파이의 달콤함도 따뜻한 손길도요. 김 과장은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초코파이 한 상자였습니다. 이번엔 녹지 않게 아이스박스에 넣어왔어요. 세네갈 아이들과 나눠 먹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제 세네갈이 받은 사랑을 다른 나라에 전할 차례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날 밤 다카르의 하늘에는 축포가 터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포였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은 끝까지 방해했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28년 전 작은 씨앗이 마침내 큰 나무로 자라난 것입니다. 협정식 다음 날 김혜진 과장과 저는 마르세 마을을 함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28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카르에서 차로 3시간, 창밖 풍경을 보며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많이 발전했네요. 그때는 비포장도로였는데 한국 봉사단이 떠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조금씩 발전시켰습니다. 선생님들이 심어준 희망 덕분이죠.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극기와 세네갈 국기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돌아왔어요. 노인이 된 마을 이장이 김 과장을 알아보고 껴안았습니다. 김 과장도 그를 기억했습니다. 아둘라예 씨, 건강하시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는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28년 전 한국 봉사단이 판 우물은 여전히 맑은 물을 내뿜고 있었고 보수한 학교 건물에서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마을 중앙에 세워진 작은 기념비였습니다. 희망 나눔 의료봉사단 감사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28년 동안 매년 이곳에서 감사 행사를 했습니다. 언젠가 김 선생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마을 이장의 말에 김 과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말라리아로 죽을 뻔했던 아미나예요. 김 과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미나? 정말 아미나가 맞아?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구나. 선생님이 살려주신 덕분이에요. 저 이제 이 마을의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김 과장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을 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실 벽에는 한글이 적혀 있었고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어머, 한국어 교육을 계속하고 있었나요? 김 과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남겨주신 교재로 계속 가르쳤습니다. 이제 한국과 협력하게 되었으니 더 열심히 배워야죠. 젊은 교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28년 전 한국 봉사단에게 치료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결핵을 고쳤고 이제 마을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친 팔을 치료받고 지금은 농업 지도사로 일합니다. 저는 영양실조를 극복하고 이제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기적 같았습니다. 김 과장과 한국 봉사단이 심은 씨앗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저녁에는 마을 전체가 축제를 열었습니다. 전통 음악과 춤, 그리고 음식, 28년 전처럼 다 함께 어울렸습니다. 김 과장이 준비해온 초코파이를 아이들에게 나눠주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과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단다. 희망과 사랑이 담겨 있지. 밤늦게까지 이어진 축제가 끝나고 김 과장과 저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브라임, 정말 자랑스럽네. 약속을 지켰을 뿐 아니라 더 큰 일을 해냈구나. 선생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간 것뿐입니다. 이제 세네갈 전체가 이 마을처럼 변할 겁니다. 김 과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해. 많은 도전이 있을 거야.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처럼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네, 선생님. 세네갈은 언젠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될 겁니다. 받은 사랑을 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날 밤, 마르세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28년 전 시작된 인연이 이제 두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과장이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자주 오갈 거니까 또 만나자. 그리고 이브라임, 정말 고마워. 내가 뿌린 씨앗을 이렇게 키워줘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주신 희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지금의 세네갈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이번엔 이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포옹이었습니다. 김혜진 과장이 떠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8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니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작은 초코파이 하나가 어떻게 이런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초코파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과자일 뿐이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아픈 소년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눈 그 진심이 모든 것을 바꾼 것입니다.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세네갈 청년들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세네갈의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국이라는 믿음직한 파트너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발전은 건물이나 기술이 아닌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28년 전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배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신, 함께 성장하는 문화, 약속을 지키는 신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메시지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카르의 스카이라인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고 젊은이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의 견제는 여전했고 일부 보수층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진실한 파트너가 있었으니까요. 몇 달 후 첫 번째 연수생들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배웅하며 저는 28년 전에 제 모습을 봤습니다. 불안하지만 희망에 찬 눈빛,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열정. 장관님,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세네갈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다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란다. 기술은 언젠가 낡아도 사람의 마음은 영원하거든.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연수생들이 하나둘 현장에 투입되었고 세네갈 최초의 기술대학교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세네갈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에 투자하는 협력,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십, 이런 개념이 아프리카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탄자니아 장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먼저 신뢰를 쌓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진정한 관계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최근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세네갈, 한국 협력을 21세기 개발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선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 마을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만들고 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혜진 선생님이 28년 전에 꿈꿨던 미래였다는 것을. 작은 과자 하나에 담긴 사랑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네갈 청년부 장관 이브라임 디우프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28년 전 한 소년에게 건네진 초코파이 하나가 어떻게 수백억 달러의 결정을 바꾸고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꿨는지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는 것.
일방적인 거래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진짜 가치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작은 친절이 때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만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이 훗날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이 세네갈에 보여준 것처럼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정성 있는 관계는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파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